자, 23번. 자, 얘 5승의 전개식에서 x 3승의 개수를 구하세요. 뭐야 이거? 단원으로 치면 이항 정리라는 단원이죠. 그냥 NCR R승 1에 n-5-R승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x 3승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R이 3이면 되겠다. 그럼 5C3 곱하기 2의 3승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x 3승의 개수일 테고 8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애고. 자, 24번. 자, 보면은 이거는 딱 표가 그려져 있는 순간 표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 문제겠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진로활동 A와 B가 나와 있고 1학년과 2학년이 나와 있고 7, 4, 5, 4, 11명, 9명, 12명, 8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애초에 표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 문제는 그 각각의 자격이 다 동등하기 때문에 그냥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개수로 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봤더니 그러면 뭐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도 없지 사실. 이 20명 중에서 한 명을 골랐더니 B 선택한 학생일 때 이거죠. 그지? 그 중에 모일 확률은 구하세요. 모일 확률을 구하세요야 1학년 1학률을 구하세요잖아. 그러니까 부분에 B 교집합 1학년 5명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어렵지 않은 거고. 넘어갑시다. 자, 25번 여기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 자, 25번 보면은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나열해. 중복 허락 나열 이거면 뭐야? 중복 순열이죠. 그지? 중복 순열의 가지수 중에서 하나를 골랐을 때 3,500보다 큰 확률을 구하세요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냥 그 전체 그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하자 이거지. 전체 개수분의 3,500보다 큰 숫자의 개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전체 개수는 당연히 지금 얘가 4개를 나열한다 그랬으니까 5에 4승 이렇게 나올 테고 여기서 이제 3,500보다 커지는 경우만 따져보면 되는데 여기가 4거나 여기가 5인 경우는 무조건 크지. 그러니까 뭐만 고려해보면 되는 거야? 3, 5인 경우만 고려해보면 되겠죠 이제. 그럼 일단 여기가 5인 경우나 여기가 4인 경우는 2 곱하기 4 또는 5를 고르고 여기에는 어차피 뭐가 들어가도 되는데 중복을 허락한다 그랬으니까 5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가 3인 경우는 여기가 1, 2, 3, 4는 안 되고 5만 될 거야. 맞죠? 그러고 나면 얘네들은 사실 뭐든 상관없잖아. 0, 0, 1, 2는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5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끝이죠? 그럼 5의 제곱으로 약분하면 25분의 1, 10, 25분의 1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26번 봅시다. 26번 윤영아. 자, 보면은 빨간색 넷, 파란색 둘, 그리고 노란색 한 장이 있다. 근데 이 7장의 카드를 이제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줄 때 벌써 감을 잡아야 돼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끼리는 서로 구별을 안 하잖아. 바로 안에 써져 있지. 그러니까 지들끼리만 보면 카드의 종류는 같은 카드라고. 그런데 3명의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사람 A, B, C라고 치면 얘네들은 다른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럼 같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가지수는 뭐 사용하는 거다? 중복, 조합 사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딱 그 요 정도 읽고 마지막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읽자마자 일단 중복 조합을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봤더니 세 가지 카드를 이제 한 장 이상 받는 학생이 있도록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오케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다 하나씩 갖고 있는 애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뭐가 스페셜한 카드죠? 너무 발음이 구렸나? 뭐가 스페셜한 카드야 여기서? 얘지 얘. 한 장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쟤부터 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죠. 그러면은 옐로우를 정하는 가지수가 3가지. 좋아요. 그럼 내 대충 여기에 노란색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근데 일단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고 잘 나오고 있지? 오케이. 이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고 자 얘가 들어가 있으면은 얘가 최소한 뭐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도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중복조합이라면. 우리 지난 시험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중복조합은 넣고서 스타트해도 돼 안 돼? 상관없어. 그지? 넣고 스타트해도 된다고. 중복조합만 유일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 B 하나 넣고 R 하나 넣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삭제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막 버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머지 분로를 여기 넣을지 여기 넣을지 여기 넣을지 정하는 가지수 세 가지에 얘는 어떻게 버트리면 돼? 중복조합이라고 3H 3 이렇게 버트려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9 곱하기 얘가 5C 3이니까 10, 90 이렇게 나오겠다. 계산해주면 되는 거. 어디서 실수한 거지? 이것까지는 세팅했어? 요거까지는 했어? 그럼 이게 문제였던 거야? 오케이. 네, 뭐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고 27번 봅시다. 27번. 27번 보면은 주사위 2개랑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주사위 2개와 동전 4개를 던질 때 나오는 주사위의 눈의 수의 곱과 그러니까 이 주사위의 곱과 이 동전 앞면의 개수가 같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동전 앞면의 개수의 경우의 수가 적어? 아니면 주사위 곱의 경우의 수가 적어? 주사위 곱은 너무 많지 않나? 1, 1, 1, 2, 막, 2, 2, 4, 2, 2, 뭐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앞면에 동전 4개 던졌어. 앞면은 최소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1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약간 우리 최근에 통계 수업을 해서 그런지 동전 던져서 나온 횟수, 확률 변수, 이항 분포 이런 것도 그냥 잠깐 스쳐가면 좋고 이번에 애초에 통계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은 해줘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좋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주사위의 곱이 일단 0이 될 리는 없잖아. 눈의 곱이. 그러니까 1이 되는 경우와 2가 되는 경우와 3이 되는 경우와 4가 되는 경우만 생각해보면 되겠다. 오케이? 그럼 1이 되는 경우는 주사위의 눈이 어떻게 나와야 되지? 1, 1 이렇게 나오면 되지. 2가 되는 경우는 1, 2거나 2, 1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3이 되는 경우는 1, 3이거나 3, 1 이렇게 나오면 되고 4가 되는 경우는 1, 4거나 2, 2거나 4, 1이거나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 동전 앞면이 한 번 나오면서 교집합 1,1이 나오는 경우의 수. 미안. 확률. 더하기. 이거 나오면서 요율 확률. 더하기.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확률이랑 이런 확률은 서로 독립적이지. 그러니까 그냥 무슨 법칙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 확률에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확률 곱하기 이 확률 더하기 이 확률 곱하기 이 확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다. 그럼 동전 4번 던져서 0번, 1번, 2번, 3번, 4번 나온다. 이건 독립시행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4번 독립시행에서 1번 나올 확률 2분의 1이 1번 나오고 2분의 1이 3번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계산 귀찮아. 사실 16분의 이거만 붙이면 될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16분의 4 곱하기. 그럼 얘는 16분의 4C 6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얘는 16분의 4 곱하기. 얘는 16분의 4C 4 1 곱하기. 이렇게 처리가 될 거라고. 그리고 주사위 던져서 1, 1이 나온다는 얘기는 36분의 1, 36분의 2, 36분의 2, 36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 얘네들 다 뭐 해주면 끝? 더해주면 끝.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계산해주면 16 곱하기 36분의 이것도 계산하고 있지 말고 분명 약분 되겠지 이런 생각해줘야죠. 4 더하기 12 더하기 8 더하기 3이지. 그럼 16, 11이니까 이게 27이고 9, 3, 9, 4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따라서 계산해주면 64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8번 봅시다. 28번.
자, 28번 봅시다. 자, 보면은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 이하이면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하고 4 이상이면 빵점이래, 빵점. 근데 이 주사위를 4번 던져 나온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할 때 이 네 점수의 합이 4가 되는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일단은 확률 문제가 아니라 경우의 수 문제네. 그지?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몇이어야 되고 이게 4여야 하고 근데 A, B, C, D가 될 수 있는 수는 0 또는 1 또는 2 또는 3 맞나요? 왜냐면 1, 2, 3은 그 눈을 그대로 점수로 갖고 4, 5, 6은 0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런 얘기네. 이걸 이용해서 4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다 나열을 해야 돼 일단. 맞죠? 그럼 잘 생각해 볼게. 0이 제일 많이 들어간 케이스. 이런 것들은 실수 안 하려면 기준을 잘 세워줘야지. 그러니까 0이 제일 많이 들어간 케이스. 근데 0004 하면 안 되잖아. 4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0은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럼 0013이거나 002이거나 그럼 0이 들어간 모든 케이스 다 했지. 이제 0이 한 개 들어간 경우 0, 11, 2밖에 없겠다. 이제 0이 안 들어간 케이스 1111밖에 없겠다. 그럼 이제 확신할 수 있죠. 내가 모든 경우를 다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네?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 빼먹는 게 생긴다고. 케이스 분류를 할 땐 뭐를 세운다? 항상 기준을 세운다. 지금 나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 거야? 0이 몇 번 있는가? 많은 경우부터 하나씩 줄여가지고. 그럼 이거부터 해볼게요. 0013부터 해볼게. 0013이란 얘기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A, B, C, D의 순서가 굳이 0013일 필요는 없잖아. 0031일 수도 있고 0130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의 순서가 섞이는 경우 그 다음 이 0이 실제 어떤 눈이 나오는지를 결정하는 경우 이 두 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거 순서 섞이는 가지수는 4팩 나누기 2팩이니까 24란 말이야. 맞죠? 이 24에다가 이 0과 이 0은 사실 올 수 있는 게 4, 5, 6, 4, 5, 6이니까 3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얘는 4팩 나누기 2팩, 2팩, 4C 6이죠. 이 6에다가 0, 0 정해주는 거 3의 제곱. 얘는 얘랑 똑같겠지. 24 곱하기. 근데 이 0을 정해주는 거 몇 가지? 3가지. 1111은 무조건 다 1만 넣어야 되니까 한 가지.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다 더해주면은 9. 몇이지? 9. 216. 216. 어? 잠깐만. 4팩이 24지. 4팩 나누기 2면 12죠.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12. 이렇게 되고. 맞죠? 그럼 다시 계산합시다. 곱하면 이게 108 더하기 54 더하기 36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럼 얘랑 더하면 90이고 198, 199 이렇게 나오겠다. 오케이? 사실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근데 요건 우리가 혼동될 수 있거든. 뭐냐면 여기에 내가 3 곱하기 3을 나중에 했잖아. 그럼 여기 들어간 숫자가 만약에 바뀌면은 얘네들이 섞이는 경우도 고려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2면은 오케이. 2인 될 수가 없지. 4, 4면은 방금 그 경우의 수가 맞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4, 5면은 선생님 4팩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이 경우의 수를 그 센 방법을 잘 생각해 봐봐. 내가 사실은 내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얘는 확률의 그 경우의 수의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액션을 나눈 거거든. 어떻게? 패턴을 정한다, 숫자를 정한다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패턴을 정하는 경우와 패턴을 정해서 나열하는 경우랑 거기에 적절한 숫자를 넣는 경우를 액션을 나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A 패턴 1, 3 예를 들어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얘를 나열하는 경우가
이걸로 하지 말고 저걸로 합시다. 좀 덜 헷갈리게 이 패턴으로 한번 가볼게요. 패턴으로 A가 지금 0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게 나열되는 이 6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오케이? 그럼 자, 지금 얘에 대해서 여기에 1, 2, 3이 들어가고 여기에 1, 2, 아니 여기에 4, 5, 6이 들어가고 여기에 4, 5, 6이 들어가는 거지. 맞지? 그러면 자 봐봐. 4, 4, 4, 5, 4, 6, 5, 4, 5, 5, 5, 6 몇 가지야? 9가지 아니야? 여기 배치되는 게 9가지. 맞죠? 그리고 2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 몇 가지야 이거 배치하는 거? 9가지. 그 9가지 경우가 같아 달라? 얘랑 당연히 겹칠 리가 없죠. 그지? 그리고 2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 그럼 얘도 몇 가지일까?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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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A를 지정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 거고 전부. 9가지인 거. 거기에 얘를 섞어주는 가지수가 6가지인 거고. 그게 이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섞이는 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곱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내가 A라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곱의 법칙이라는 거는 B라는 행동을 한 후에 C라는 행동을 해서 A를 완성시킨다면 얘와 얘를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이게 곱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X는 이렇게 나눈 거지. 패턴을 설정하고 나열한 후에 패턴에 들어갈 적절한 숫자를 정한다. 이렇게. 오케이? 합의 법칙은 뭐죠? 참고로 A에 있는 케이스가 B의 종류이거나 또는 C의 종류인 거지. 그러니까 B의 종류와 C의 종류를 더해서 얘를 더한다 이거. A라는 애가 B라는 행동을 한 후에 C라는 행동을 해서 결정되는 거면 곱해주는 거. 얘는 그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한꺼번에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패턴을 정하고 패턴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패턴에 들어갈 숫자를 지정하고. 그럼 여기에서는 겹치는 요소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곱의 법칙 정확하게 이해해 줘야 되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9번 봅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의문 있을 법한 것들을 내가 최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 직접 해보는 거. 직접 한 번만 해보잖아. 오씨 그럼 안 되네 이게 맞네. 이런 것들이 확신이 쓰거든. 그러면 안 까먹어. 근데 물론 그런 것까지 다 해볼 시간이 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난 이왕이면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의문이 드는 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를 나열해보고 직접 해봐봐. 그러면 오 되네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런 좀. 그리고 그래도 좀 모호하면 나한테 물어보면 돼. 자 오케이 29번 봅시다. 자 29번 보면은 1, 2, 3, 4, 5, 6 가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고 이 의자를 원순열로 나열할 때 어떤 2개의 의자에 적힌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은 1, 2, 3, 4, 5, 6 중 이웃한 두 놈의 곱이 12가 되는 경우는 뭔데?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죠. 2, 6이랑 3, 4밖에 없죠. 그러니까 2하고 6 그리고 3하고 4는 붙으면 안 되는데 붙으면 안 되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너무 어렵잖아. 이런 건 뭐라고? 이런 건 6번. 반대 경우를 구한다.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해줘야지. 이거 너무 많은데 2와 6 사이에 다른 1이나 뭐 이런 숫자들이 껴있을 수도 있고 3이 껴있을 수도 있고 그지? 2, 6이 얼마나 떨어져 있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너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차라리 2와 6 또는 3과 4가 붙는 경우를 전체 경우에서 뺍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좋아, 원순열이야. 여섯 개가 있어. 진행을 해볼까? 그러면 내가 전체 경우는 5팩토리얼이잖아. 그냥 6개를 원순열로 나열하는 가지수니까. 여기에서 2와 6이 붙거나 아니면은 3과 4가 붙는 경우가 6건이잖아. 그걸 뺄 거지.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거에 답이 있어요. 이게 붙거나 라고 했죠. 그럼 이거 또는 이거지. 그럼 무슨 사건이야?
그 합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네. 합집합은 어떻게 구했지?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요집합 이렇게 구했죠. 그럼 오케이. 내가 이게 붙는 사건이 A고 이게 붙는 사건이 B라고 치면은 결국은 NA 더하기 N B 빼기 N A 교 B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내가 NA를 구할 때 B는 붙건 말건 신경 안 쓰는 거야. 오케이? 얘가 붙는 사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 2, 6이 붙는 사건 이게 이거야. 3, 4는 붙건 말건 상관없고 이거는 3, 4가 붙는 사건 2, 6이 붙건 말건 상관없고 얘는 둘 다 붙는 사건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그럼 NA는 2, 6이 붙는 사건이니까 이런 거 사실 많이 했지. 2, 6 한 덩어리 취급하자. 그러면은 이거 제외하고 4개가 더 남았으니까 저 덩어리를 원순열로 나열하는 가지수 4팩토리얼 거기에 2, 6 순서 바꾸는 가지수 2가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얘도 사실은 똑같은 거 아니야? 붙은 숫자가 3, 4가 됐을 뿐 똑같으니까 그냥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합시다. 오케이? 얘가 얘하고 똑같을 테니까 경우의 수가 빼기 쟤네들이 다 붙는 경우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4개를 원순열로 나열하는 가지수가 3팩토리얼이고 거기에 2, 6 섞고 3, 4 섞고 해서 2 곱하기 2 이거네요. 오케이? 그럼 이게 3팩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 6 아까 계산실수라니까 엄청 헷갈리네. 6, 22, 24죠? 24를 묶을게. 그럼 얘가 4 곱하기 3팩이잖아? 이렇게 묶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4 빼기 1 남으니까 3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72이고 5 빼기 120이니까 빼주면 48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30번 봅시다. 자, 30번 보면은 똑같아요. 숫자 1, 2, 3이 뭐가 똑같냐면 자, 1, 2, 3이 적혀있는 3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확인하고 다시 넣고 이 시행을 5번 반복해서 이 확인된 5개의 수의 곱이 6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자, 근데 생각해봐. 6의 배수야. 그럼 2랑 3이 몇 번 최소한 들어가 있었는데 둘 다? 한 번 이상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6의 배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 한 번, 3 한 번, 2 한 번, 3 두 번, 2 한 번, 3 세 번, 2 두 번, 3 한 번 막 엄청 많잖아. 어떻게 생각해야 돼? 똑같지. 여사건으로 생각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되지? 1에서 빼자. 왜냐면 얘는 확률이니까. 맞지? 어떤 경우를? 6의 배수가 아닌 경우. 그럼 6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건데? 3이나 2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이 안 들어가 있는 사건 합집합 2가 안 들어가 있는 사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잖아. 얘는 경우의 수니까 전체 개수에서 여사건의 경우를 뺀다고 얘는 1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뺀다. 이 정도 차이만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 봅시다. 2가 안 들어가 있는 사건을 똑같이 A 3이 안 들어가 있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2가 안 들어간 개수는 2의 5승 아니야? 왜냐면 5개를 뽑았는데 안 들어가 이렇게 될 테니까. 맞죠? 3이 안 들어간 경우는 당연히 또 1과 2만으로 이용해서 고르면 되니까 2의 5승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뭐를 빼면 돼? 둘 다 안 들어간 경우를 빼면 되죠. 몇 가지? 한 가지. 이게 6건의 개수네. 오케이? 둘 다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1, 이 경우겠죠, 당연히. 그지? 전체 경우는 3의 5승이잖아. 분명히 시험지 보니까 엄청 계산한 흔적이 막 남아 있어갖고 하지만 잘했어요. 자, 2의 5승 32, 2의 5승 32, 64 빼기 1, 63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9로 약분하면 7이고 여기 27이니까 계산해주면 27분의 20 이렇게 나오게 될 테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47이겠네. 충분히 풀만하지? 6건 생각했으면 훨씬 쉽게 풀었을 것 같고 그게 아니어도 이건 충분히 풀만한 문제들인 것 같아. 29번이나 30번이나. 이거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 이거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데 그렇다고 막 이거보다 미친 듯이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거든. 막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번호 보고 쫄지 말고 29번, 30번 번호 보고 압박받지 말고 최소한 한 2, 3분 정도는 시도를 해봐봐. 근데 풀릴 것 같아? 그럼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막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킬러 문제 다 빼고 나머지를 다 풀어야만 킬러 문제를 손댈 자격이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새는 그렇게 안 나와. 되게 모호하게 나와요. 문제의 난이도가. 그 실제로 생각해봐. 공통과목 14번이나 20번이랑 이 문제들을 생각해봐. 이거 훨씬 쉽지 않아? 근데 지금 내가 말한 14번이나 20번은 엄밀하게 따지면 킬러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굳이 킬러로 표현을 하자면 15번, 21번, 22번, 29번, 30번 이런 것들을 주로 킬러라고 얘기를 하니까 훨씬 쉽다고. 훨씬 할만하다. 근데 그걸 못 풀었으니까 내가 얘는 손도 안 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점수가 오히려 더 내려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최소한 다 2, 3분씩은 건드려 봅시다.